73세 할머니가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본 여행 간 사이에 계약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집은 할머니 명의였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언제 쫓아내? 라고 말한 지 5일 만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손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박영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칼날이 감자 껍질을 벗기는 소리만 들렸다. 스르르, 스르르. 32년 동안 이 부엌에서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었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햇빛이 들어왔다.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근데 할머니 언제 쫓아내? 영순의 손이 멈췄다. 감자 하나가 싱크대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 진짜 답답해 죽겠어. 우리 집인데 왜 눈치를 봐야 돼? 손자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게요. 엄마. 근데 할머니 명의잖아요. 집이. 그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집을 자기 명의로 해놨어. 32년 전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된 거래. 나는 몰랐지. 결혼하고 알았어. 영수는 숨을 참았다. 부엌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럼 할머니가 죽어야 명예 이전이 되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직접 증여를 해주시든가. 증여? 그 양반이 해줄 것 같아? 며느리가 비웃었다. 3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꺼낸 적 없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실제로 자기 집이잖아요. 아이. 답답해. 내가 뭘 알아? 우리가 32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이게 우리 집이지. 법적으로만 저 양반 거라는 거야? 찻잔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그 찻잔을 알고 있었다. 하얀 사기 찻잔. 아들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찻잔이었다. 일본 여행 다녀오면 본격적으로 얘기해야겠어. 요양원이든 뭐든. 할머니가 가실까요? 가셔야지. 아니면 어떻게?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잖아. 영순의 다리가 떨렸다. 싱크대를 붙잡았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준호가 웃었다. 엄마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할머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야지. 이번 여행은 진짜 기대된다. 6일이나 가는 거야? 할머니한테 말씀 안 드려요?
뭘 말해. 그냥 여행 간다고만 했어. 자세히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까 봐. 며느리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이번 기회에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집 문제는 그 다음에 천천히. 영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쌌다. 감자 깎던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땅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거실까지 들렸을까 봐 두려웠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다. 오후 드라마였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영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32년. 3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던 날. 손자가 태어나던 날.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있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 말이 계속 울렸다. 며느리의 목소리. 손자의 웃음. 찻잔이 놓이는 소리. 영수는 손등을 봤다. 주름이 깊었다. 간장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다. 73년을 살았다. 남편을 먼저 보냈다. 아들을 키웠다. 손자를 돌봤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기울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다. 감자는 아직 싱크대에 있었다. 껍질이 반쯤 벗겨진 채 칼을 집어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깎았다. 스르르, 스르르. 감자 껍질이 떨어졌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라마를 보며 웃는 소리. 영수는 감자를 물에 씻었다. 찬물이 손을 적셨다. 집. 이 집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처럼 자신의 명의로 넘겨준 집. 당신이 지켜야 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영수는 감자를 도마 위에 놓았다. 칼로 반을 갈랐다. 뚝. 깨끗한 단면이 드러났다. 하였다. 집. 요양원. 쫓아내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며느리는 6일 동안 일본에 간다고 했다. 6일. 영수는 칼을 내려놓았다. 손이 아팠다. 관절염 때문이었다. 32년 동안 이 부엌에서 요리한 손. 해가 더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영수는 감자를 냄비에 넣었다. 물을 부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냄비를 감쌌다. 후드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감자가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 32년 동안 들어온 소리. 이제 곧 들을 수 없게 될 소리. 32년 전. 1993년 가을이었다. 남편 박철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암 말기. 의사는 2달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
영수는 41세였다. 아들 진우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다. 병실은 사인실이었다.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공간. 소독약 냄새가 진했다. 여보. 철수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집 문제 얘기 좀 해야겠소? 영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 한 달 사이에 15kg이 빠졌다.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다오. 얼마 안 남았어. 철수는 기침을 했다. 영순이 물을 건넸다. 빨대로 한 모금 마셨다. 집을 당신 명의로 넘기려고. 왜요? 당신 명의면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죽으면 복잡해져. 상속 문제가 생기고. 철수는 숨을 골랐다. 내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영수는 알고 있었다.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 철수가 마디었다. 2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철수가 물려받았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동생들한테 미리 얘기했소? 아니요. 아직. 하지만 당신 명의로 넘기면 문제입니다. 그럼 진우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아들은 아직 어려. 군대도 안 갔소. 대학생이고. 철수가 영순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지켜야 해요. 진우가 결혼할 때까지. 당신이 지키고 있어야 해요. 눈물이 고였다. 철수의 눈에도, 영순의 눈에도. 등기소는 병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영수는 혼자 갔다. 철수는 병원에 있었다. 외출이 불가능했다. 위임장을 써줬다. 떨리는 글씨였다. 공증을 받아야 했다. 공증인 사무실. 차가운 사무실. 서류를 작성했다. 도장을 찍었다. 등기증이 나왔다. 소유자, 박영순. 영수는 그 서류를 들고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서류를 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영순. 주소,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평수, 24평. 이 집이 자기 것이 되었다. 법적으로.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다. 집이 자기 명의가 된 것은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병원으로 돌아왔다. 철수에게 등기증을 보여줬다. 다 됐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우이. 무슨 소리예요? 영수는 등기증을 가방에 넣었다. 이 집은 당신 거예요. 우리 거고. 아니요. 이제 당신 거요. 당신이 지켜야 해요. 2달 후. 철수는 죽었다. 1993년 12월 3일.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장례식장에 시동생들이 왔다. 조의금을 냈다. 절을 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막내 시동생이 영순을 불렀다. 형님.
집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집 얘기요? 노원구 아파트 말입니다. 형님 명의로 넘어갔다면서요? 영수는 당황했다. 형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건 형님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죠. 부모님 재산이었잖습니까? 막내 시동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20년 전에 이미 형님 명의로 넘어간 겁니다. 영순이 말했다. 그때 당신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알긴 했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요? 형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요. 형수님 혼자 그 큰 집을 가지실 줄요. 둘째 시동생도 끼어들었다. 형수님.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죠. 상속은 이미 정리됐어요. 형님이 살아계실 때 제 명의로 넘기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동의 없이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형님 재산이었어요. 형님이 원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형수님.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말했다. 부모님 재산을 형님만 받으신 거니까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식장 복도는 추웠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시동생들은 계속 말했다. 형님이 불공평했다고. 자기들도 받을 게 있다고. 아파트 값의 일부라도 나눠야 한다고. 결국 아들 진우가 나섰다. 삼촌들. 그만하세요. 21살 대학생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조카. 너는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 명의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동생들은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제사에도 오지 않았다. 영수는 혼자 제사를 지냈다. 진우와 둘이. 아파트는 영순의 명의로 남았다. 철수가 원했던 대로. 당신이 지켜야 해요. 그 말을 영수는 기억했다. 32년이 흘렀다. 진우는 결혼했다. 며느리를 맞이했다. 손자가 태어났다. 영수는 그 집을 지켰다. 철수의 유언대로.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그 집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순을 쫓아내려고 했다. 32년 전 등기증. 영수는 그것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서랍 깊숙이. 노란 종이. 박영순. 소유자.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12시 30분.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 재방송.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을 끈 방은 어두웠다. 창문으로 달빛이 조금 들어왔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 말이 계속 들렸다.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리의 목소리, 손자의 웃음, 요양원, 쫓아내다, 6일, 일본 여행.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영수는 몸을 뒤척였다. 허리가 아팠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저렸다. 왼쪽으로 누우면 무릎이 시큰거렸다. 일어나 앉았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11월의 냉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영수는 서랍을 봤다. 옷장 옆 서랍. 오래된 나무 서랍. 32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서랍.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다. 서랍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서랍을 열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다. 영수는 멈췄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였다. 며느리는 아직 깨어 있었다. 영수는 서랍 안을 봤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보험증서, 통장, 도장, 그리고 노란 봉투. 영수는 그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었다. 등기증이 나왔다. 32년 전 서류.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접힌 자국이 있었다. 영수는 그것을 펼쳤다. 형광등을 켰다. 눈이 부셨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돋보기를 찾았다. 서랍 안에 있었다. 돋보기를 쓰고 다시 봤다. 소유자, 박영순. 주소, 서울시 노원구. 자신의 이름이 선명했다. 영수는 침대에 다시 앉았다. 등기증을 무릎 위에 놓았다. 이 종이 한 장.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다. 법적으로 이 집은 자신의 것이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손자가 뭐라고 하든, 이 집은 박영순의 것이었다. 남편이 준 집. 당신이 지켜야 해요. 그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영수는 생각했다. 32년 동안 지켰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은 쫓겨날 존재였다. 며느리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6일 후면 본격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다. 영수는 등기증을 다시 봤다. 박영순. 이 이름이 있는 한 집은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같았다. 법적으로만 저 양반 거라는 거야? 며느리가 한 말이었다. 법적으로만. 그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것이라는 뜻이었다. 시계를 봤다. 1시.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꺼졌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혔다. 아파트가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영수는 등기증을 다시 봤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켜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떠올랐다. 영수는 깜짝 놀랐다. 집을 판다. 자기 집을. 32년 살던 집을. 남편의 집을.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손자의 말. 며느리의 웃음. 요양원. 그 단어들이 다시 떠올랐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영수는 상상했다. 돈이 생긴다. 집값은 얼마일까? 10억, 12억.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다.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월세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둘 수 있다. 노후 자금, 요양원 비용, 병원비. 하지만 아들은 뭐라고 할까?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 집이 엄마 명의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까?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아내 편이다. 항상 아내 편이었다. 엄마. 며느리가 힘들어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영수는 이해했다. 32년 동안 이해했다. 등기증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렸다. 집을 팔 수 있을까? 실제로. 며느리 몰래. 일본 여행 가는 6일 동안. 가능할까? 부동산에 가야 한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 등기를 넘겨야 한다. 6일이면 충분할까? 아니, 충분하지 않다. 계약금만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영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형광등을 껐다. 방이 다시 어두워졌다. 침대에 누웠다. 차가운 이불이 몸을 감쌌다. 천장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영수는 결심했다. 집을 팔겠다. 며느리가 일본에 가는 동안 6일. 그 안에 할 수 있는 만큼 계약금이라도 받겠다. 이 집은 자신의 것이다. 법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박영순의 집이다. 그리고 박영순은 이 집을 팔 권리가 있다. 쫓겨나기 전에 먼저 나가겠다. 영수는 다시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등기증을 꺼냈다. 이번에는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종이가 체온을 흡수했다. 영수는 창문을 봤다. 밖은 깜깜했다. 가로등 불빛만 보였다. 아파트 단지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73세 할머니의 반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떠나는 날은 화요일 아침이었다. 11월 7일. 공항 가는 차가 9시에 온다고 했다. 영수는 6시에 일어났다. 거실 소파에 빨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큰 캐리어였다. 617 짐.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영수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7시. 며느리가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샤워하는 소리. 영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다. 김이 올라왔다. 며느리가 나왔다. 화장한 얼굴. 여행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밝았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었다. 우유를 꺼냈다. 컵에 따라 마셨다. 공항 가는 차 9시에 와요. 알아. 영수는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확인했다.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여권은 챙겼고, 보조 배터리도 챙겼고, 혼잣말이었다. 아들 진우는 일찍 출근했다. 6시 반에 나갔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를 공항까지 배웅하지 못한다고 했다. 미안해. 여보. 택시 타고 가.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다. 공항버스 타고 갈게. 편해. 손자 준호는 학교에 갔다. 8시 등교였다. 8시 30분.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었다. 편한 바지, 가디건, 운동화, 여행복이었다. 가방을 현관으로 끌고 나왔다. 바퀴 구르는 소리. 덜컹덜컹. 영수는 소파에 앉아 그것을 봤다. 빨간 캐리어. 6일. 며느리는 6일 동안 이 집에 없을 것이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말했다. 응.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국도 끓여놨어요. 알았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신발을 신었다. 하얀 운동화. 새 운동화였다. 여행 가기 전에 산 것 같았다.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럼 갈게요.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나갔다. 가방을 끌고 문이 닫혔다. 영수는 혼자 남았다. 아파트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영수는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12층이었다. 아래가 보였다. 며느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빨간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영수는 며느리를 봤다. 작아 보였다. 12층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며느리는 버스를 기다렸다. 5분쯤 후에 버스가 왔다. 공항버스였다. 파란색. 며느리가 탔다. 가방을 싣고 버스가 출발했다. 영수는 그 버스를 봤다. 멀어지는 버스.
사라지는 버스. 사라졌다. 영수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32년 동안 본 풍경.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느리가 없었다. 6일 동안 없을 것이다. 영수는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등기증을 꺼냈다. 노란 봉투. 이것을 들고 나가야 한다.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복. 감색 바지. 베이지색 점퍼. 낡은 옷이었지만 깨끗했다. 영수는 거울을 봤다. 73세 얼굴. 주름.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등기증을 가방에 넣었다. 작은 숄더백. 오래된 가방. 도장도 챙겼다. 신분증도 챙겼다. 통장도 챙겼다. 모든 것을 확인했다. 9시 30분. 영수는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신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았다. 새 신발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지 않았다. 이 신발로 충분했다. 문을 잠갔다.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할머니. 집을 팔러 가는 할머니. 밖은 쌀쌀했다. 11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영수는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왔다. 큰 길로 나왔다. 부동산이 보였다. 세 군데가 있었다. 영수는 첫 번째 부동산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비비. 문 열리는 소리.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쯤 보였다. 어서 오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영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네. 집을요? 네. 아파트요. 어느 아파트인데요? 영수는 주소를 말했다. 남자가 컴퓨터를 봤다. 아. 여기 12층이요? 네. 시세가. 지금 한 13억 정도 하는데요. 13억. 영수는 숨을 삼켰다. 13억. 큰 돈이었다. 팔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동네 아파트 잘 나가요. 근데 금매세요? 네. 빨리 팔아야 해요. 남자가 영순을 봤다. 얼마나 급하신데요? 6일 안에요. 6일. 남자가 놀랐다. 그건 좀 힘든데요. 계약금만이라도 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영순이 말했다. 일단 계약금만이라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등기증 가져오셨어요? 영수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가 펼쳤다.
등기증을 받다. 소유자가 박영수님이시네요. 네. 저예요. 남자가 영순을 다시 봤다. 본인이시죠? 네. 영수는 신분증을 꺼냈다. 주민등록증. 남자가 확인했다. 맞네요. 근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집 파는 거? 모르는데요. 영순이 대답했다. 제 집이니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렇긴 한데.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없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 명의예요. 제가 파는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내놓을게요. 사진 좀 찍어야 하는데. 집 구경해도 될까요? 네. 영수는 열쇠를 꺼냈다. 지금 가셔도 돼요. 남자가 일어났다. 같이 가시죠. 영수는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문을 열었다. 남자가 들어왔다. 집 안을 봤다. 와, 깨끗하네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영수는 그것을 지켜봤다. 자신의 집이 사진으로 찍히는 것을, 매물로 나가는 것을. 남자가 나갔다. 오늘 중으로 매물 올릴게요. 금매로 하면 연락 빨리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떠났다. 영수는 혼자 남았다. 집 안. 32년 살던 집. 이제 팔리게 될 집.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시작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전화가 왔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11월 8일 수요일. 영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에서였다. 여보세요. 박영수님? 벌써 연락 왔어요. 집 보러 오신대요. 정말요? 영순의 심장이 뛰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보러 오신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영수는 대답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집을 보러 온다. 영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정리해야 했다. 깨끗하게. 거실부터 시작했다. 소파 쿠션을 정리했다. 식탁을 닦았다. 마룻바닥에 걸레질을 했다. 무릎을 꿇고 닦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부엌도 닦았다. 싱크대를 광을 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화장실도 청소했다. 변기를 닦았다. 거울을 닦았다. 2시간이 걸렸다. 11시가 되었다. 영수는 옷을 갈아입었다. 조금 나은 옷.
회색 블라우스, 검정 바지, 머리도 빗었다. 거울을 봤다. 할머니가 보였다. 하지만 단정한 할머니였다.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는 문을 열었다. 부동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젊은 부부가 함께 있었다. 30대 중반쯤 보였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인사했다. 아내도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영수는 문을 열어줬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부부는 집 안을 봤다. 거실을 봤다. 방을 봤다. 부엌을 봤다. 남편이 창문을 열었다. 뷰가 좋네요. 아내가 말했다. 방 구조도 괜찮고. 그들은 화장실도 봤다. 베란다도 봤다. 15분 정도 걸렸다. 부동산 남자가 말했다. 어떠세요? 좋은데요. 남편이 대답했다. 가격이 좀 세긴 하지만 금매니까 조금 깎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남자가 영순을 봤다.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깎아주실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다. 영순은 잠시 생각했다. 5천만 원. 5천. 남편이 놀랐다. 그럼 12억 5천에 파신다는 거예요? 네. 부부가 서로를 봤다. 뭔가 눈빛을 주고받았다. 남편이 말했다. 좋습니다. 계약할게요. 영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정말? 이렇게 빨리? 언제 계약하실 건데요? 부동산 남자가 물었다. 지금 당장 해도 돼요. 계약금 준비했어요. 남편이 가방을 열었다. 봉투가 나왔다. 두툼한 봉투. 계약금 1억입니다. 남편이 봉투를 탁자에 놓았다. 영수는 그것을 봤다. 1억. 현금. 봉투 안에. 처음 보는 돈이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부동산 남자가 말했다. 그럼 지금 계약서 작성할게요. 할머니. 도장 가져오셨죠? 네. 영수는 방으로 갔다. 도장을 가져왔다. 부동산 남자가 계약서를 꺼냈다. 노트북으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 영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부부도 앉아 기다렸다. 아내가 말했다.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요? 영순이 물었다. 한 달 안에요? 한 달. 영수는 계산했다. 12월 초. 가능해요. 계약서가 완성되었다. 프린터로 출력했다. 부동산 남자가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매도인 박영수님, 매수인 김태준님. 금액 12억 5천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은 한 달 후 12월 8일.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영수는 계약서를 봤다. 글씨가 빽빽했다. 잘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다.
박영순. 3군데 찍었다. 매수인도 도장을 찍었다. 김태준. 계약이 성립되었다. 부동산 남자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가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영수는 짧게 대답했다. 부부가 나갔다. 부동산 남자도 나갔다. 할머니. 계약금 잘 챙기세요. 은행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네. 문이 닫혔다. 영수는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 봉투가 있었다. 1억 원. 영수는 그것을 들었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 영수는 봉투를 열었다. 현금이 보였다. 5만 원권.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손으로 만졌다. 돈을 만지는 것이 낯설었다. 이렇게 많은 돈. 평생 처음이었다. 영수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방으로 가져갔다. 서랍에 넣었다. 깊숙이. 그리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영수는 침대에 앉았다. 숨을 크게 쉬었다. 했다. 해냈다. 집을 팔았다. 계약금을 받았다. 1억 원. 며느리 모르게. 이틀 만에. 영수는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다. 둘 다였다. 집을 팔았다. 32년 살던 집을. 남편이 준 집을. 하지만 지킬 수 없었다. 쫓겨나기 전에 팔았다. 창문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후 3시. 며느리는 지금 일본에 있을 것이다. 오사카인가 교토인가? 관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것이다. 쇼핑을 하고 있을 것이다. 6일 여행. 아직 4일이 남았다. 며느리는 모른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수는 거실로 나왔다. 집 안을 봤다. 이 집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아직 자신의 것이지만 한 달 후면 김태준의 것이 될 것이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소파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가구도 그대로 둬야 할 것이다. 옷만 챙겨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디로 갈까? 영수는 생각했다. 오피스텔을 알아봐야 한다. 아니면 월세. 혼자 살 수 있는 곳. 작아도 괜찮다. 원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간이라는 것. 누구한테도 쫓겨나지 않는 공간.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 말을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전화기를 들었다. 부동산에 전화했다. 네. 할머니. 남자가 받았다. 오피스텔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요? 네. 혼자 살 만한 곳이요. 아.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억 정도요. 2억이면 괜찮은 거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찻잔을 꺼냈다. 보리차를 따랐다. 마셨다. 따뜻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영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더 기울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느리 없는 저녁. 혼자 먹는 저녁.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상하게 평온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동했기 때문이다. 73세 할머니가 싸웠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11월 9일 목요일.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했다. 영수는 오전에 나갔다. 주소를 받았다. 지하철로 새정거장 거리였다. 영수는 지하철을 탔다. 오랜만이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봤다. 터널이 지나갔다. 어둠. 불빛. 어둠. 불빛. 오피스텔은 역에서 5분 거리였다. 새 건물이었다. 10층짜리. 영수는 올려다봤다. 유리로 된 외벽. 깨끗해 보였다. 부동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요. 손을 흔들었다. 영수는 걸어갔다. 올라가 볼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좁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새 건물 냄새가 났다. 페인트 냄새. 남자가 문을 열었다. 703호. 영수는 들어갔다. 원룸이었다. 작았다. 15평. 하지만 충분했다. 창문이 컸다. 햇빛이 들어왔다. 부엌이 있었다. 작은 부엌.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들어갈 자리. 화장실이 있었다. 깨끗했다. 새 것이었다. 욕조는 없었다. 샤워부스만 있었다. 괜찮았다. 영수는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공원이 보였다. 나무가 있었다. 벤치가 있었다. 어떠세요? 남자가 물었다. 좋아요. 영순이 대답했다. 가격은 얼마예요? 1억 8천이에요. 관리비는 한 달에 10만 원. 1억 8천. 영수는 계산했다. 계약금 1억을 받았다. 한 달 후면 잔금 11억 5천을 받는다. 충분했다. 계약할게요. 남자가 놀랐다. 지금요? 네.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야 있죠. 근데 돈은 지금 있어요. 영수는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어제 받은 계약금 1억 원. 남자가 봉투를 봤다. 이게 계약금으로 쓸게요. 5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갔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수는 도장을 찍었다. 오피스텔 주인도 왔다. 50대 남자였다. 도장을 찍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 한 달 후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주인이 말했다. 12월 초에요. 좋아요. 영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건넸다. 봉투에서 세었다. 5천. 주인이 받았다. 영수는 나머지 5천만 원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부동산을 나왔다. 은행으로 갔다. 바로 옆에 있었다. 은행에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렸다. 10분쯤 후에 차례가 왔다. 창구로 갔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만들고 싶어요. 영순이 말했다. 새 통장이요? 네. 어떤 통장 만드실 건데요? 예금 통장이요. 돈 넣어둘 통장. 정기예금이요? 아니요. 그냥 보통 예금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 있으세요? 영수는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건넸다. 여자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타닥타닥. 비밀번호 설정하실게요.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 자리. 남편 생일. 여자가 통장을 꺼냈다. 새 통장. 파란색. 입금하실 거 있으세요? 네. 영수는 봉투를 꺼냈다. 5천만 원. 여자가 깜짝 놀랐다. 이게 5천만 원이에요. 넣을게요. 여자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기계로 넣었다. 돈 세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5천만 원이 확인되었다. 통장에 찍혔다. 잔액 50. 0. 0원. 영수는 그 숫자를 봤다. 5천만 원. 자신의 돈. 처음 가진 목돈. 73년 인생에서 처음. 여자가 통장을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통장을 받았다. 가방에 넣었다. 은행을 나왔다. 밖은 따뜻했다. 12월이지만 햇살이 좋았다. 영수는 걸었다. 공원이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통장을 다시 꺼냈다. 봤다. 50. 0. 0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오피스텔 잔금 내면 1억 3천이 남는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몇 년은 살 수 있다. 비둘기가 왔다. 영순 발치에 왔다. 모이를 찾는 것 같았다. 영수는 가방을 뒤졌다. 빵이 있었다. 어제 먹다 남은 빵. 떼어서 던졌다. 비둘기가 쪼았다. 999. 소리를 냈다. 영수는 그것을 봤다. 비둘기. 공원. 햇살. 평화로웠다. 32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진우. 영수는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밖에 나왔어. 밖에? 어디? 그냥 산책.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오늘 저녁 집에서 드세요? 응. 들어갈게.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일어났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아직은 그 집. 한 달 후면 나가야 할 집. 하지만 아직은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11월 12일까지 아직 3일이 남았다. 영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철을 탔다. 집에 도착했다. 12층. 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들도 아직 안 왔다. 손자도 학교에 있을 것이다. 영수는 방으로 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통장을 꺼냈다.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영수는 침대에 앉았다. 새 집. 오피스텔. 7층. 703호. 자신만의 집. 창문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후 4시. 며느리는 아직 일본에 있다. 내일 돌아온다. 11월 12일 저녁 비행기.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집이 팔렸다는 것을. 영수는 숨을 깊이 쉬었다. 두렵지 않았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울 준비. 아니. 떠날 준비. 거울을 봤다. 73세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며칠 전과 달랐다. 살아있는 눈빛. 싸우는 사람의 눈빛. 영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거울 속 할머니도 웃고 있었다. 영수는 손을 들었다. 거울을 만졌다. 차가웠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73세의 새로운 시작. 11월 12일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렸다. 빨간 여행 가방이 먼저 들어왔다. 며느리가 들어왔다. 피곤해 보였다. 6일 여행. 일본.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왔다. 가방을 끌고. 여행 어땠어? 아들 진우가 물었다. 거실에 있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며느리가 웃었다. 피곤하긴 한데 기분은 좋아.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 집이 좋네. 손자 준호가 나왔다. 방에서. 엄마 왔어? 응.
왔어.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다. 선물 있어. 가방에. 준호가 가방을 열었다. 쇼핑백이 나왔다. 여러 개. 와. 많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었다. 물을 꺼냈다. 마셨다. 아. 시원해. 영수는 그들을 봤다. 며느리, 아들, 손자, 가족. 하지만 이제 다른 가족이 될 것이다. 영수는 일어났다.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계약서를 꺼냈다. 2장. 매매 계약서. 오피스텔 계약서. 들고 나왔다. 거실로. 며느리는 선물을 꺼내고 있었다. 과자. 화장품. 기념품. 며느리. 영순이 말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다. 영수는 계약서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났다. 며느리가 그것을 봤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야. 영순이 말했다. 계약서? 며느리가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눈이 커졌다.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목소리가 떨렸다. 맞아. 영순이 대답했다.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집을 팔았다고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영수는 아들을 봤다. 이 집을 팔았어. 내가 일본 간 사이에. 그게 무슨... 진우가 계약서를 빼앗아 봤다.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동의도 없이. 동의? 영순이 되물었다. 내 집인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우리가 32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 나도 32년 동안 살았어. 그리고 이 집은 4명이야. 며느리가 계약서를 내던졌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소리쳤다.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 집을 팔아? 어떻게? 너희 집? 영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내가 판 거야. 어머니. 진우가 끼어들었다. 이건 너무해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한마디? 영순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너희는 나한테 한마디 했니? 요양원 보낼 때? 며느리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들었어. 부엌에서.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 말.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자도 웃더라. 나를 쫓아낼 생각하면서.
며느리가 말을 잃었다. 진우도 아무 말 없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32년을 여기서 살았어. 너희 아버지가 준 집이야. 나한테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지켰어. 32년 동안. 눈물이 났다. 참았다. 하지만 이제 지킬 필요 없어. 너희가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팔았어. 내가. 내 마음대로.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영순이 비웃었다.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진우가 말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우리 집인데. 내 집이 아니야. 영순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소리쳤다. 32년 만에 처음.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내가 팔 권리가 있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파트 안에서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 어떡해요? 살 곳이 없잖아요. 나도 살 곳 없을 뻔했어. 영순이 말했다. 요양원 가야 했잖아. 너희 계획대로. 그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었다. 영수는 두 번째 계약서를 꺼냈다. 나는 이미 새 집 구했어. 오피스텔. 혼자 살 거야. 며느리가 그것을 봤다. 혼자요? 응. 혼자. 너희 눈치 안 보고. 쫓겨나는 소리 안 듣고. 영수는 일어났다. 방으로 걸어갔다. 한 달 후에 나갈 거야. 12월 8일. 그때까지 여기 있을게. 엄마. 진우가 불렀다.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이 떨렸다. 소리쳤다. 처음으로 소리쳤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한 목소리를. 영수는 창문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작은 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 진우가 달래는 소리.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무슨 소리를 해요? 이미 팔렸는데. 취소할 수 있을 거야? 어떡해요? 계약금 받았잖아요. 소리가 컸다. 영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들렸다. 며느리의 울음소리. 진우의 한숨소리. 준호의 방문 닫히는 소리. 영수는 눈을 감았다. 미안했다. 아들한테. 손자한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선택해야 했다. 쫓겨나든가 떠나든가. 영수는 떠나기로 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진우가 소리쳤다. 제발 문 열어요. 영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1시간이 지났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진우도 들어갔다. 영수는 일어났다. 문을 조금 열었다. 거실을 봤다. 불이 꺼져 있었다. 어두웠다. 빨간 여행 가방만 그대로 있었다. 버려진 것처럼. 영수는 거실로 나왔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찬물.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창문을 봤다. 밤이 깊었다. 11시.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에도 얼마 안 남았다. 한 달. 32년 살던 집을 떠난다. 새 집으로 간다. 혼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자유. 73세의 자유. 12월 8일. 이사 가는 날이었다.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직 어두웠다. 집안은 조용했다. 모두 자고 있었다. 영수는 방에서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다. 32년의 삶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집안이 환해졌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봤다. 거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부엌. 창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어제 잔금을 받았다. 11억 5천만 원. 통장에 들어갔다. 집은 김태준의 것이 되었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였다. 마지막 차. 보리차를 찻잔에 따랐다. 하얀 찻잔. 김이 올라왔다. 영수는 그것을 마셨다. 따뜻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파래지고 있었다. 12월의 새벽. 차가웠다. 찻잔을 싱크대에 놓았다. 물로 헹궜다. 마지막으로 헹구는 것. 32년 동안 수천 번 헹군 찻잔. 영수는 수건으로 닦았다. 깨끗하게. 그릇장에 넣었다. 며느리가 쓸 것이다. 아니. 새 주인이 쓸지도 모른다. 김태준 부부. 그들이 이제 이 집 주인이다. 거실로 돌아왔다. 가방을 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73년 인생이 이 정도 무게.
영수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운동화. 새 운동화였다. 어제 샀다. 새 출발을 위해 문을 열었다. 복도가 보였다. 어두웠다. 조명이 희미했다. 뒤를 돌아봤다. 집안을 마지막으로 봤다. 32년. 남편과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손자를 돌본 집. 며느리와 싸운 집. 그리고 이제 떠나는 집.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별 인사. 문을 닫았다. 소리 없이.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다. 며느리가 찾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을 봤다. 영순의 얼굴이 비쳤다. 73세. 주름.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영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다. 발소리만 들렸다. 영순의 발소리. 새 운동화가 땅을 밟는 소리.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 택시를 불렀다. 앱으로. 5분 후에 왔다. 검은 택시. 영수는 탔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영수는 주소를 말했다. 오피스텔 주소. 새 집 주소. 택시가 출발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큰 길로 나왔다. 아직 차가 많지 않았다. 새벽이라. 창밖을 봤다. 서울의 새벽 풍경. 빌딩. 가로수. 횡단보도. 편의점. 불 켜진 가게. 모든 것이 새로웠다. 떠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영수는 창문에 이마를 댔다. 차가웠다. 유리의 차가움.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15분 후에 도착했다. 오피스텔. 새 건물. 택시에서 내렸다. 돈을 냈다. 기사가 가방을 꺼내줬다. 감사합니다. 영순이 말했다. 건물 앞까지 들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영수는 가방을 끌었다. 택시가 떠났다. 영수는 혼자 남았다. 건물 앞에. 올려다봤다. 10층 건물. 자신의 집은 7층. 703호. 로비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난방이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을 눌렀다.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복도. 703호를 찾았다. 문패가 없었다. 아직. 영수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새 열쇠.
반짝였다. 문을 열었다. 비. 전자음.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환해졌다. 빈 방.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도 없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새 것이었다.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밖이 보였다. 공원이 보였다. 나무, 벤치, 산책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다. 12월의 해. 영수는 그것을 봤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73세. 늦은 나이. 하지만 늦지 않았다.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진우. 영수는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집에 안 계세요? 나갔어. 어디요? 새 집. 새 집. 벌써요? 응. 오늘 이사했어. 침묵. 진우는 아무 말 없었다. 주소 보낼게. 영순이 말했다. 올 거면 와. 아니면 말고.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없었다. 맑은 날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날. 부엌으로 갔다.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가 올 것이다. 오늘 오후에. 가스레인지도 놓을 것이다. 식탁도 놓을 것이다. 작은 식탁. 혼자 쓸 식탁. 의자 하나. 영수는 바닥에 앉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자신의 바닥이었다.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 가방을 열었다. 옷을 꺼냈다. 벽장에 걸었다. 사진을 꺼냈다. 남편 사진. 젊은 시절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영수는 그것을 봤다. 여보. 나 해냈어. 중얼거렸다. 집 지켰어. 그리고 팔았어. 이제 내 집 생겼어. 사진을 선반에 놓았다. 남편이 지켜보는 곳에. 바닥에 다시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댔다. 창밖을 봤다. 하늘. 나무. 햇살. 평화로웠다. 조용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손자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 자신만의 침묵. 눈물이 났다. 영수는 울었다. 오랜만에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32년 동안 참았던 눈물. 이제 흘러도 괜찮은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췄다. 영수는 일어났다. 화장실로 갔다. 얼굴을 씻었다. 찬물.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부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영수는 웃고 있었다. 거울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73세. 새 출발. 새 삶. 혼자. 하지만 자유. 거실로 돌아왔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어젯밤에 준비한 것. 보리차. 따뜻한 차. 뚜껑을 열었다. 김이 났다. 뚜껑에 따랐다. 마셨다. 따뜻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살아있는 느낌. 영수는 창가에 앉았다. 해를 봤다. 올라가는 해.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73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 그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